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혜 전달 채널입니다. 다들 인간관계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정말 잘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몇 년이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위기의 순간을 함께 겪어봐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끼 식사 자리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식탁 위에 드러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밥을 먹는 자리는 사람의 본 모습, 성격, 습관, 그리고 관계에 대한 태도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50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고, 수많은 식사 자리를 함께 해왔습니다. 제 나이 68세, 인생의 대부분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오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자신을 꾸밀 수 있지만, 식사 자리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 동네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50년 동안 터득한 지혜입니다. 나는 과일 가게를 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만났고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사람의 옷차림, 말투보다 과일을 고르는 모습과 함께 먹는 식사 자리가 그 사람을 더 정확히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 말은 제 인생의 황금 법칙이 되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일하면서 저는 모든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회사원부터 소박한 옷차림의 동네 주민까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과 마주쳤죠. 그 과정에서 저는 사람들이 과일을 고르는 방식, 가격을 흥정하는 태도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사람을 알게 된 것은 제가 과일 가게 옆에서 작은 식당도 함께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과일을 사러 오는 손님들이 종종 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곤 했죠.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 동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관찰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을 상당히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네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항상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며 모두에게 친절했죠. 하지만 제 가게에서 그는 항상 가격을 깎으려 했고, 한 번은 제 식당에서 식사할 때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만 했으며, 음식이 조금 잘못 나왔을 때 과도하게 불평했습니다. 얼마 후 그 사업가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반면 겉으로는 소박해 보였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과일을 사가고 식사 자리에서 침착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했던 한 주민은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와 처음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과는 맞지 않겠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느낀 적이요. 혹은 반대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느낀 순간이요. 그런 느낌은 대부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6가지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길 것이고, 불필요한 관계는 줄이고 진짜 인연을 남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왜 식사 자리가 그토록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보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치죠. 그런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모임에서는 사교적인 모습을, 학교에서는 성실한 모습을요. 하지만 식사 자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식사는 가장 원초적인 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특히 식사는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음식이 늦게 나올 때, 원하는 메뉴가 없을 때, 실수로 음식을 흘렸을 때, 이런 순간에 그 사람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편안함을 느낄 때가 아니라 불편함을 느낄 때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식사 자리는 바로 그런 불편함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식사는 공유의 행위입니다. 같은 음식을 나누고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중요한 결정이나 화해의 자리에는 항상 식사가 함께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 자리에서 드러나는 6가지 사람의 진짜 모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할 때 본심이 보인다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주문한 것과 다른 음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짜증을 내시나요? 아니면 이해하시나요? 이런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 후배 중에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번은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주문한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 후배는 갑자기 종업원에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요? 그 순간 저는 그 후배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죠. 반대로 제가 존경하는 한 사업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서빙 직원이 실수로 음료수를 그분의 옷에 쏟았어요. 중요한 계약 미팅인데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사업가는 오히려 당황한 직원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의 작은 불편함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인내심과 배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함께 식사하고 싶은 사람, 또는 앞으로도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해심 있게 대처하는 사람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답은 명확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당에서의 이런 반응들이 단순히 그 순간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함께 할 사람을 필요로 하죠. 그때 여러분 곁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작은 불편함에도 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작은 불편함을 이해하고 넘어갈 줄 아는 사람은 더 큰 어려움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함께 식사하면서 누가 먼저 계산하겠다고 나서는지, 음식을 골고루 나누는지, 상대방에게 좋은 음식을 권하는지 등을 보면 그 사람이 관계에서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식사 자리는 그런 가면이 벗겨지는 곳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 자리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진짜 모습 6가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입니다. 식당에서 이런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필요한 사람에게는 극진히 친절하지만 웨이터나 서빙하는 직원들에게는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죠. 제 식당에 자주 오던 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유명한 회사의 간부였는데 항상 저에게는 웃으며 인사하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손가락을 튕기며 부르고 실수하면 큰 소리로 꾸짖었죠. 야, 이것 좀 빨리 가져와. 이게 뭐야?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무례한 사람은 결국 힘의 논리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반대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품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 식당에 오시던 한 교수님은 항상 모든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쓰셨고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이 음식 정말 맛있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서는 삶의 지혜와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관계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웨이터나 청소 직원 같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행동에 배려가 묻어나는 사람입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상대방의 물잔이 비었을 때 먼저 물을 따라주는 사람, 맛있는 반찬을 먼저 권하는 사람, 음식이 나왔을 때 연장자나 여성에게 먼저 권하는 사람. 이런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배려심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제 식당에 자주 오던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가족들과 함께 오셨는데 식사할 때마다 가족들에게 좋은 음식을 먼저 골라주셨습니다. 본인은 늘 마지막에 음식을 드셨죠. 그리고 식사를 마칠 때는 항상 테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떠나셨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그분은 평생 봉사활동을 하셨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반대로 항상 자신을 위한 최고의 음식만 고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저는 과일 가게와 식당을 오래 운영하며 수많은 커플들을 봐왔습니다.
오래 행복하게 지내는 커플들은 항상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반찬을 건네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상대방의 취향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모습까지 그들의 관계는 수많은 작은 배려로 단단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헷갈릴 때가 있다면 그 사람의 작은 행동들을 관찰해 보세요. 말과 약속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일상의 작은 배려는 연기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말은 그 사람의 기본 태도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누군가 물을 따라줬을 때, 식사를 마칠 때, 이런 순간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 태도를 보여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노력과 배려를 알아채고 고마워할 줄 알죠. 제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는 음식이 나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식사 내내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으셨고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분들은 대부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모든 서비스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의 말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필요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노력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사람들을 관찰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더 행복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처음 식사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지 지켜보세요. 그것이 그 사람의 관계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네 번째는 대화의 질은 관계의 깊이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사람, 반대로 경청하고 질문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 이런 대화 방식은 그 사람이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제 식당에는 다양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테이블에서는 한 사람이 계속 말하고 나머지는 듣기만 하는 경우가 있었죠.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모든 사람이 돌아가며 이야기하고 서로의 말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후자의 모임이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의 험담,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희망적인 이야기, 배움의 이야기, 서로를 응원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와의 첫 식사에서 그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손님들의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는 식사 자리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속도와 태도는 정서의 거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항상 서두르며 음식을 빨리 먹는 사람, 여유 있게 음식을 즐기는 사람, 음식을 남기는 사람, 깨끗이 비우는 사람. 이런 식사 습관은 그 사람의 성격과 생활 태도를 반영합니다. 제 식당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항상 서두르며 식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화도 짧게 끊어서 하고 주변을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매우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반면 여유 있게 음식을 음미하고 대화를 즐기며 식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삶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제 식당에 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식사 내내 휴대폰을 보며 서둘러 먹었고 아내의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계속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죠. 그 부부는 몇 개월 후에 별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음식을 함께 즐기던 노부부는 5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깊은 사랑을 유지해 오셨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식사 자리에서의 관찰이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비즈니스나 사회적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요한 인터뷰나 협상을 식사 자리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식사 자리는 그 사람의 업무 스타일, 리더십, 팀워크 능력까지 보여주니까요. 저는 제 식당에서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리더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모든 사람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어떤 리더는 자신의 의견만 강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전자의 팀이 더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식사 자리에서의 작은 행동들이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함께 일할 사람이나 파트너와의 식사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음식을 주문하는 방식, 웨이터를 대하는 태도, 대화의 균형 등을 관찰해 보세요. 그것이 앞으로의 협업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줄 것입니다. 또한 식사 자리에서의 관찰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저는 제 식당에 오는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을 통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식 문화나 식사 예절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어느 문화에서나 동일하게 중요하죠. 일본인 손님은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우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했고, 중동에서 온 손님은 자신이 가진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표현 방식은 달라도 그 근본에 있는 배려와 존중의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식사 자리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진짜 모습 6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편할 때 본심이 보이는 것, 사회적 위치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것, 작은 행동에 배려가 묻어나는 것, 감사의 말은 그 사람의 기본 태도를 보여주는 것, 대화의 질은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식사 속도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이 정서의 거울이 된다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끼의 식사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밥상에서는 거짓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식사라는 행위는 우리의 본능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솔직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과일 가게와 식당은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제가 50년 동안 관찰해 온 결과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밥 한 끼를 함께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식사 자리를 단순한 배고픔을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로 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식사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밥상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일상에는 그 외에도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밥상 외에도 제가 50년 동안 사람들을 관찰하며 깨달은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다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교통 상황에서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전대를 잡거나 길을 걸을 때 자신도 모르게 본성을 드러냅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운전 중에 쉽게 화를 내고 경적을 자주 울리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참을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식당 앞은 주차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곳이었는데 어떤 손님들은 주차 때문에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짜증을 내고 직원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반면 다른 손님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웃으며 오늘 주차가 전쟁이네요 라고 농담을 건넸죠. 이런 작은 차이가 그 사람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둘째, 사소한 불편함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바뀌거나 에어컨이 고장 났거나 와이파이가 느릴 때 보이는 반응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제 식당에서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 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직원들을 탓했지만 다른 손님들은 괜찮아요.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라며 이해해 주셨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끊임없이 불평했던 그 손님은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자주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해해 주셨던 분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셋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스마트폰 사용 방식은 그 사람의 사회성과 존중심을 많이 보여줍니다. 대화 중에 계속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사람, 식사 시작부터 끝까지 SNS에 집중하는 사람, 심지어 중요한 대화 중에도 메시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만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어두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작은 습관이 그 사람이 다른 이들의 시간과 감정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줍니다. 넷째, 줄을 서거나 기다릴 때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림의 상황에서 참을성과 공공의식을 드러냅니다. 줄을 새치게 하거나 끊임없이 불평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자신의 필요를 다른 사람보다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과일 가게가 바쁜 시간대에는 항상 줄이 길었는데 어떤 손님들은 급하니까 먼저 계산해 주세요라며
다른 사람들을 제치려 했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차분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다섯째, 실수나 문제 상황에서의 첫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수로 음료를 엎질렀거나 길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바로 화를 내고 비난하는 사람,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는 사람, 웃으며 넘기는 사람. 이런 순간의 반응이 그 사람의 본성에 가장 가깝습니다. 제 식당에서 종종 손님들이 음식을 떨어뜨리거나 음료를 엎지르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당황해서 직원들에게 소리를 치기도 했고 다른 분들은 제가 치울게요. 수건만 주세요라며 직접 치우려고 하셨습니다. 이런 순간의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그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인생의 큰 약속도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한 후 정말 연락하는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한 일을 잊지 않고 하는지 등을 보세요. 제가 장사를 하며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분들은 작은 약속도 반드시 지켰던 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밥상 외에도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운전 습관, 작은 불편함에 대한 반응, 스마트폰 사용 방식, 기다림의 태도, 그리고 실수 상황에서의 반응 등 이런 모습들이 그 사람의 인내심, 배려심,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함께 식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사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연결되어 있고 그 순간에는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사람과 한 끼 식사를 해보렴. 밥상에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가능성이 높단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좀 더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식사 자리에서든 운전 중이든 사소한 불편함을 겪을 때든 그 사람의 작은 습관과 반응들이 그의 진짜 모습을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질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질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죠. 저는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선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에도 인내심을 보이고 사소한 불편함에도 이해심을 갖고 급할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은 인생의 큰 행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일상의 작은 순간들, 특히 식사 자리에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으로 기억될 테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